落ちぶれてもな施しは受けねえんだよ俺は。腹減った奴の気持ちは誰よりもわかるんだよ。いいコック見つけた。현재 원피스는 베가펑크를 통해 과거의 역사가 밝혀지게 되며 전 세계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엘바프의 태양신 니카의 힘을 사용할 수 있던 조이보이는 결국 패배하게 되었고, 이어 세계는 병기를 이용한 전쟁의 여파로 해수면이 200m나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베가펑크를 통해 또 다른 마지막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가운데 드디어 오로성들은 요크를 통해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전보벌레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베가펑크가 이제는 신의 천적 비의 일종마저 언급할 수 있는 상황. 이번 영상은 25년 만에 등장한 클리크 해적단과 하치노스에서 돌아온 소드, 그리고 폐양색 패기를 지닌 검사 조로와 나스조로가 충돌하게 된 이번 원피스 1117화 풀버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세계의 진실을 알고 있는 해적이 바로 해적왕이라 불린 로저 해적단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렇게 베가펑크를 통해 해적이 언급되자 그 시각 하치노스에서 해저에 있는 보물을 찾으러 가야 한다는 해적들의 반응이 차례로 공개됩니다. 나아가 그 장소에선 1점 밀짚모자 1단과 격돌하며 이스트블루 최강의 해적단이라 평가받은 해적함대 제도 클리크와 전투 총대장이자 귀신 킹이 25년 만에 등장하며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저로 떠나고 싶다는 해적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 클리크 해적단. 먼저 선장 클리크는 이전과 달리 머리를 기르고 있었고, 이내 자신의 해적기가 그려진 갑옷을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노스블루, 몽블랑 크리켓은 여전히 물속에 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더 많은 로망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이어 장면이 바뀌며 하치노스에서 거프의 마지막 선택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던 소드 멤버들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이처럼 하치노스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모두가 상당한 부상을 받게 되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어 영웅 코비도 큰 부상을 입게 되었지만 의식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편 소드로서 와노쿤이 전쟁에 참여했던 드레이크는 결국 목숨을 잃지 않은 채 다시 한번 자신의 조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한편 프린스 그루스는 베가펑크의 폭로가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들 거라 짐작하자, 이어 쿠자쿠는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라 말하게 되고, 이어 중장 스모커는 하치노스 전쟁에 참전한 타시기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바이크를 타고 이동하며 병원에 있는 타시기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 시각 에그헤드, 베가펑크를 통해 수많은 과거의 역사와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베가펑크는 더 이상 말하게 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닌 이론이 될 수 있을 거라며 우려 섞인 생각을 이야기하자, 이내 프론티어 돔의 장막이 사라지며 마침내 밀짚모자 일당의 탈출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연구층에 있던 조로와 징베가 나미가 있는 장소에 당도하려는 순간, 이내 연구층 아래에 있던 나스조로가 초고속 이동을 통해 조로와 징베를 앞지르게 되며 써니오를 파괴하려 하자, 이어 징베는 유술 목마라는 신기술을 사용해 들쳐업고 있던 조로를 나스조로가 있는 방향으로 던지게 됩니다. 이처럼 조로가 날아가자 곧이어 나생문을 사용해 처음으로 오로성 나스조로와 충돌하게 되고, 이어 조로가 지닌 3대 기철과 엠마가 나스조로의 검과 충돌하게 되자 이내 검은 번개가 생성되며 조로는 나스조로의 검을 보고 놀라하는데요. 이처럼 오로성들 또한 폐양색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색 충돌이 연출되며 서로가 그 충격으로 잠시 거리를 벌릴 수 있게 되고, 이어 나미를 바라본 조로가 배를 먼저 이동시키라고 이야기하자 징베는 조로의 판단에 존중하며 이내 조로와 징베 그리고 오로성과의 전투 매치업이 성사됩니다. 그 시각 엘바프의 거병 해적단은
여전히 버스터콜을 발동한 해병들과 결전을 벌이고 있었고, 이어 해군의 중장들이 합류해 거병 해적단의 배에 구멍을 내자 이어 중장 돌은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거인족 카시를 공격하게 됩니다. 한편 오로성을 피해 달아나고 있던 루피는 더 이상 워큐리가 쫓아오지 않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어 도리와 브로기가 해안가에 당도하자 배를 띄우라고 외치게 됩니다. 반면 루피는 워큐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고, 그 시각 오로성 세턴과 마즈 그리고 주피터와 워큐리가 철의 거인을 포위하며 대치하는 모습이 전개됩니다. 그렇게 오로성들은 철의 거인을 바라보자 200년 전 마리조아를 습격한 고대 로봇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어 오로성들이 철의 거인에게 달려들자 이내 베가펑크의 마지막 진실이 밝혀지려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진실들 중 마지막으로 나온 이야기는 바로 D의 일족이었고, 이어 베가펑크가 D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말을 이야기하자 이내 워큐리가 분노하며 발끈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베가펑크가 D의 일족을 언급하자 D의 이름을 지닌 드래곤과 티치 그리고 D의 일족과 연관된 사람들의 반응이 차례로 전개됩니다. 이처럼 D의 일족을 언급한 베가펑크가 너희들 중에도라는 말을 이어가려 하자 이내 워큐리의 공격에 철의 거인이 공중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오로성들의 공격에 데미지를 받게 된 철의 거인이었지만 어느 정도의 파손만 입게 되었고, 이어 그 순간 베가펑크가 전하려는 마지막 말이 두절되며 마침내 영상 정보벌레의 신호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세계는 베가펑크가 전한 역사의 진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어 비비와 모르건즈는 통신이 두절된 이유를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번에는 D의 일족에 관한 비밀이 밝혀질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오르성들의 공격으로 영상 정보벌레의 통신이 끊기게 되었고, 이어 요크는 베가펑크의 방송이 중지되었다는 말과 함께 D의 일족에 관한 비밀이 풀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번 원피스 1117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원피스 일부 시절부터 밀짚모자 일당의 상대와 인연을 맺은 클리크 해적단의 킹이 마침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위대한 항로에서 다시 보자는 말을 남기며 떠났던 킹이었지만 현재는 하치노스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어쩌면 신세계에서 마주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5년 만에 킹이 다시 한번 등장해 상대와 마주할 수 있는 사건도 기대해볼 수 있는 가운데, 그 시각 밀짚모자 일당은 섬을 탈출하기 위한 준비를 끝마쳤지만 이내 오로성의 참전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조로는 태양색을 지닌 나스조로와 충돌하자 그가 소유한 기철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처럼 최상급 명검이자 초대 기철을 나스조로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현재 조로는 그동안의 전투로 데미지가 누적되었기 때문에 징배의 도움을 받더라도 탈출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선장 루피의 참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초의 해적 이야기를 시작으로 충격적인 비밀들이 공개되고 있던 가운데, 그중 마지막 떡밥은 바로 D의 일족이었듯이 앞으로 D의 이름을 지닌 강자들이 세계의 주역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베가펑크의 방송 이후 다시 한번 세계는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속, 과연 조로는 선장 루피의 도움 없이 나스조로의 전투로부터 달아날 수 있을지, 그리고 철의 거인이 조이보이를 떠올리며 또 하나의 비밀이 밝혀지게 될지는 다음화 원피스 최신화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